네, 해외 선물 따라잡기입니다. 유한타증권의 글로벌 비즈팀 연결하겠습니다. 김강남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해외 선물 시장 흐름이 짚어주실 텐데요. FOMC 회의를 앞두고 해외 선물 시장도 계속해서 보합권 등락을 거듭하고 있죠? 네, 전일의 해외 선물 시장에서는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관망세를 보였습니다. 내일 새벽 3시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있어서 대부분의 상품들이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뉴욕 증시는 경제지표 부진에 소폭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먼저 9월 내구재 주문은 전월 대비 1.2% 감소한 것으로 발표되며 전문가들의 예상치 마이너스 1.6%보다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내구재 주문 중에서도 기간 변동성이 큰 항공기와 방위산업 부분을 제외한 핵심 자본재 주문이 시장 전망을 하회한 마이너스 0.3%로 발표됨에 따라서 미국 제조업이 둔화되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10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전월에 103에서 97.4로 하락 발표되었는데요. 이 역시도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것이어서 전일의 지표는 전반적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기업 실적도 투자자들에게 다소 실망감을 안겨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운수업체인 UPS는 매출이, 그리고 포드 자동차는 지난 분기 순이익이 전문가들의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렇듯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미약하고 기업 실적들 역시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인 소식들이 더 많아 미국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국제 유가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 유가는 전일도 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매각할 것이라는 소식에 2개월 내 최저 수준을 하락하며 43불 20센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정부와 의회가 수천만 배럴 상당의 전략 비축률을 매각해 부채 한도 증액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기로 결정함에 따라서 재고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염려되고 있는데요. 이는 단기적으로 심리적인 요인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원유 가격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표를 보면 2018년부터 25년까지 5,800만 배럴 매각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의회는 매각이 시작될 2018년 무렵에는 원유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서 원유 가격이 70불에 이를 것이란 전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미국의 하루 원유 소비량이 1,900만 배럴인 점을 감안해 볼 때 매각되는 비축유 물량은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 예나 선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달러화 가치가 소폭 상승한 가운데 옌 달러 환율도 전일 대비 0.6% 상승했습니다. 기존의 통화 부양책에도 실질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이번 주 금요일 예정된 BOJ 정책 회의에서 부양책을 확대하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이날 달러엔 환율은 120.45엔 수준으로 하락, 다시 말해 달러 대비 엔화가 소폭 강세로 마감하였습니다. 네, 역시 오늘 좀 주목해야 할 이슈는 좀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 같은데요. 네, FOMC 회의 그 체크 포인트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내일 새벽 3시 FOMC 회의를 몇 시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부분의 시장 참가자들은 이번 10월에는 기준금리 동결을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고요. 대신 다음 12월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힌트가 나올지에 더욱 주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시에 발표될 금리 결과보다는 이후에 예정된 옐런 의장의 기자회견을 더욱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이 12월 FOMC를 앞둔 마지막 통화결정회의라는 점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성명서 문구를 통해 어떻게든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유력한 금리 인상 시기였던 지난 9월 FOMC 의사록에서 연준은 물가 상승률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을 기억해 두시고 어떻게 코멘트가 변경될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중국의 금리 인하 여파와 유럽의 추가 부양책 가능성으로
달러화가 대부분의 통화 대비 강세를 나타내 일부 미국의 대기업들이 수익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연준이 달러화 강세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보일지도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물가 상승률 그리고 이머징 국가 경제, 달러 강세 등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쳐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면 달러화는 약세를 그리고 금을 비롯한 주요 상품 시장은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통화 선물, 그 중에서도 오늘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일본 예나 선물의 특징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화 선물은 두 국가 간의 환율이 기초자산이 되는 선물인데요. 해외 선물 시장에서 가장 대표적인 품목이며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가장 직접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CME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일본 예나 선물은 1엔당 미국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이 호가되는데요. 현재 증거금은 2,860불, 우리 돈 약 330만 원 정도면 한 계약 거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엔 환율을 이야기할 때 120.5엔 등과 같이 1달러당 예나로 호가하는 방식에 익숙하실 텐데요. CME 선물 시장에서는 이와 반대로 1엔당 달러로 호가된다는 점은 참고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나 선물 가격 결정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나가 대표적인 안전통화라는 점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거나 주식시장의 하락세를 보일 때 예나는 강세, 즉 CME yen 선물 호가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8년 금융위기 상황에서 안전통화인 예나는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것을 즉 상승했던 모습을 보였던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인, 그리고 두 번째 요인은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입니다. 차트에 보이시는 것처럼 2012년 일본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시행 이후 급격한 하락, 즉 예나 약세가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통화 선물의 가격 움직임도 함께 확인하신다면 해외 선물을 거래하실 때 거시적인 측면에서 큰 흐름을 읽어가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한타증권의 김강남 대리였습니다.